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눈빛이 또렷하고 걸음이 가볍고 목소리마저 점게 들리는지. 반면 어떤 사람은 50대에 이미 늙은 표정으로 세상을 피곤하게 바라보는지. 많은 이들이 그 차이를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세월보다 빠르게 늙게도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 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그걸 증명한 한 70대 남성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의 김상철 씨는 올해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 59세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근육량, 심폐지수까지 모두 50대 수준이라는 결과였죠. 놀라운 건 김 씨가 특별한 운동선수나 채식주의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10년 넘게 이어온 단 하나의 생활 루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루틴은 젊음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김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스트레칭도 명상도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10분 동안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감사 일기를 떠올립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은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30분간의 맨몸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걷기. 특별할 것 없는 동작이지만 꾸준함이 남다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넘어도 근육은 늙지 않아요. 단지 게을러질 뿐이죠. 그는 근육이야말로 몸의 젊음 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쌓아두면 나중에 몸이 어려워질 때 그 근육이 이자를 내준다는 겁니다. 아침 운동 후엔 가볍게 밥 한 공기, 된장국, 달걀, 제철 채소가 그의 식단의 전부입니다. 대신 그는 하루 한 끼는 배고프게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허기를 느끼는 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과 정화를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점심 이후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는 책 대신 신문과 잡지를 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두뇌의 근육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생각도 운동을 해야 젊게 유지돼요. 그는 스마트폰 대신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 요즘 유행, 새로운 기술 등을 적으며 세상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는 습관이죠. 오후엔 일시간 산책.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을 멀리 둡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되는 건 허리가 굽는 순간부터예요. 몸이 먼저 굽고 마음이 그 다음에 굽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젊음이란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김 씨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TV 뉴스는 10분만 보고 대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그날 쓴 감사 일기를 다시 읽습니다. 오늘은 내가 건강했고 웃었고 누구에게 고마웠다. 이 간단한 루틴이 그를 10년 젊게 만든 비결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를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와 동년배 중 절반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고 병원 출입이 잦지만 김 씨는 아직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대신 매일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습관이 그의 예방의학이었던 셈입니다. 그를 오랫동안 진료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유전적으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온 분이죠. 습관이 유전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노화 속도를 늦춘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이나 식단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의 삶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기력할 때도 있고 친구의 병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루뿐이다. 내일을 젊게 살고 싶다면 오늘을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쌓이지만 젊음은 선택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젊음을 쌓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이를 재촉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감사하며 사는 삶. 그렇게 하루를 단정하게 쌓아가는 사람에게 시간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그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젊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외모나 체력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개념은 점점 더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옮겨간다. 젊은 사람은 몸이 아니라 하루를 다루는 방식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감사로 시작한다.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속도로 늙어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김상철 씨의 루틴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어떤 운동을 했느냐 보다도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는 점이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호르몬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사와 긍정의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면역력과 회복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그는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몸의 젊음은 결국 마음의 젊음에서 비롯된다. 젊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김 씨가 매일 도서관에 가서 신문과 잡지를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면서 자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노화의 가장 강력한 방어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익숙한 길만 다니고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대화만 나누는 순간 우리의 뇌는 조금씩 다친다. 그렇게 다친 뇌는 몸보다 먼저 늙는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도 연결된다. 김 씨는 요즘 젊은 이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두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자세가 바로 젊음의 근육이다. 몸의 근육이 운동으로 만들어지듯 마음의 근육은 호기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근육을 단련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의 생활 리듬이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 후엔 자유롭고 싶다며 시간을 계획 없이 흘려보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종종 무질서로 변하고 무질서는 쉽게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김 씨는 스스로에게 하루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 새벽 기상에서부터 산책, 독서, 식사, 휴식까지 그는 하루를 일정한 패턴으로 살았다. 리듬이 있는 삶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그는 늘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젊은이도 빠르게 늙게 만든다. 잠이 뒤바뀌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이어질수록 신체의 회복 능력은 떨어진다.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듬의 핵심은 하루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감각이다. 김 씨는 내가 내 하루를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 삶을 흘려보낸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노화란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는 과정이기도 하다.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방향을 잃고 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늙었다고 느낀다. 반대로 하루를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순간 인간은 다시 젊어진다. 그의 루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바로 절제다. 그는 하루 3끼를 챙겨 먹지 않는다. 한 끼 정도는 의도적으로 배고프게 둔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 정화 과정을 시작한다. 과식은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만든다. 반면 절제는 몸의 회복 회로를 켠다. 김 씨는 이를 몸의 청소 시간이라고 불렀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근거가 있다. 식사 간격을 길게 두면 세포 내에서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현상이 활발해진다. 즉 그가 매일 한 끼를 덜 먹은 건 단순히 절식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지킨 행위였던 셈이다. 결국 젊음은 비싼 보약도 아니고 해외 건강식품도 아니다. 그것은 덜 먹고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로 미루고 게을러지는 것을 합리화한다. 젊음은 그 미루지 않음의 결과다. 김 씨는 게으름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가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내는 이유는 그래서다. 젊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스스로를 정돈하는 일이다. 하루를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욕심을 정돈하는 일. 그렇게 하루를 정돈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과 걸음이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오늘을 엉망으로 보내면 내 노년도 엉망이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젊음이란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떤 습관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늙어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습관이 굳어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습관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멈추지 않고 생각이 낡았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익숙한 방식을 버릴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젊음이다. 김 씨의 루틴은 그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보라. 오늘 하루 당신은 몸을 깨웠는가, 마음을 정리했는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졌는가?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늙게 만들고 있는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 그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얼굴과 마음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하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어도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일의 젊음을 원한다면 오늘을 단정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이와 싸우지 않고도 젊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